CS 리더를 찾는 퀴즈쇼. 나도 CS 리더다. 지금부터 그 6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주세요. 6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어원을 알고 서비스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여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쟁 우위를 위한 서비스의 방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서비스의 어원과 정의, 서비스의 3단계,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 경영 패러다임에 따른 경쟁 전략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자, 퀴즈쇼가 열릴 본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서비스의 어원을 알고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보는 것이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해 함께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서비스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의 노예를 의미하는 세브루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 서비스, 세비튜드, 서브란 단어가 있는데 모두 남의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비스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이로군요. 그렇죠.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남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변화하였죠. 의사이자 박애주의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이때 서비스를 친절이나 봉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파는 사람은 약자이며 사는 쪽은 강자라는 인식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나 받는 사람 모두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군요.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지 서비스 단어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성의와 스피드, 그리고 미소가 넘치는 서비스,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서비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신선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매우 가치 있는 서비스, 감명 깊은 서비스, 서로 마음이 전달되는 서비스, 그리고 사려 깊은 배려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가 이 중에 있나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 고객에게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우리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말 대신 영어 그대로 서비스라 표현하고 있죠. 서비스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드는 것, 즉 봉사나 접대를 말하며 장사에서 값을 깎아주거나 덤을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는 봉사, 공헌, 친절, 무료, 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욱 바람직한 의미는 손님에게 기쁨, 모성애 같은 애정, 심리적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서비스는 곧 마음이요, 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란 원조, 도움, 대가를 주는 노동 등을 의미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교환 가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이다물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서비스는 행위, 과정, 그리고 그 결과인 성과라고 함축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비스의 활동적인 측면에 대한 정의로
미국 마케팅 학회는 서비스란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연계되어 제공되는 재활동, 효익 혹은 만족으로, 스탠턴은 서비스란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판매될 경우에 욕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무형의 활동이며 반드시 유형제나 타 서비스의 판매와 결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그리고 분류하는 한 재화의 형태에서 물리적 변화가 없이 편익과 만족을 낳는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서비스 속성에 따른 정의로 라스멜은 서비스는 무형재라 정의하였으며, 주드는 서비스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재산으로 정의하여 서비스에 있어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정의하였습니다.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 따라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볼까요? 레티네는 서비스를 고객 만족을 제공하려는 고객 접촉 인력이나 장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코틀러는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으로 무형적이며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라스멜은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으로 구분했죠. 배송은 서비스를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배리는 제품은 유형물, 고안물, 객관적 실체인 반면 서비스는 무형 활동이나 노력이므로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인가 혹은 무형인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의 외에도 다른 관점에서 서비스를 정의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레빗은 서비스를 과거의 주종 관계에서 하인이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는 기존의 통설을 전제하고, 현대적 서비스는 이러한 전통적 발상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제공하는 봉사적 서비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즉, 서비스의 기계화, 표준화, 시스템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를 인간 상호관계론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서비스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 서비스 종업원과 상호관계에서부터 발생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